음식점, PC방 등 실내 장소 흡연실 설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 자체가 다 없었으면 좋겠어. 음식점이나 PC방 내에 혹시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는 좋고요. PC방은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음식점이나 PC방 내부에 흡연실 같은 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찬성하는 편입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실내에서의 그 흡연실 설치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좋죠. 좋은데 식당 이런 데 술집 같은 데 들어가도 이제 우선 냄새가 안 나니까 좀 맑은 공기 저기 하고 밖에서 나와 피는 거는 괜찮죠. 밖에 나와서. 실내 음식점이나 이런 데 흡연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식당이나 뭐 실내 장소. 그건 굳이 안 해도 그냥 나가서들 많이 피우는 사람도 요즘 많고, 그리고 뭐 이제 밤늦게 손님 인달이 없다든가 술 한잔 하면서는 그냥 피워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그때는 뭐 어린아이들이나 뭐 11시 12시까지는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굳이 뭐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는데 흡연실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저도 PC방 같은데 금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긴 좋대요. 담배가 줄어지긴 줄어져. 저도 담배를 그냥 하루에 한 갑, 두 갑 피는데 PC방 같은 데 가면은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런 공공장소까지 막 금연으로 강제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너무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금연하는 사람,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실내 장소에 이제 흡연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흡연 장소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있는 사람 다 있는데 피해가 안 가고 또 그다음 화재 위험이 없다면은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건 괜찮겠지. 담배 피우는 사람 위해서. 음식점이나 요즘에 이제 그런 데서도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해놨죠. 그럼요. 그건 100% 잘해놨지. 그 이유가 있으시다면? 아, 옆에서 담배 피우는 냄새가 싫은데 누가 피우면 안 되지.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렇지. 그죠. 그 음식점에서 왜 금연 이제 실이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금연 이게 흡연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좀 반대입니다. 네. 식당 뭐 커피숍 같은데 뭐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비흡연 뭐 금연구역 해놓으면 뭐 그게 거기지 뭘 안 그렇습니까? 그게 거기지 뭐. 그렇잖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식점이나 그 실내 장소에도 이제 흡연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담배 피는 조그마한 네네. 장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내가 그 전에 그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큰 식당에서 이제 다 단체 손님들 받을 때 식당에서 그 문간 근처에 주는 거를 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담배를 피우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피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담배를 갖다가 그 음식 접시에다 끈다든지 또는 바닥에 놓고 비빈다든지 뭐 아마 요새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 20년 전에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에게 그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문간 쪽에다 자석을 배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수치입니다. 네, 음식점에서도 왜 음식점 실내 장소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흡연실을 설립을 해놔도 그거를 갖다가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형식적으로만 해놨지 말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만들어서 해놓으면은 주민한테 피해가 안 오는데 그거는 막 보면은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막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말을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놨구만 있는 데가 한 60~70%가 되고 형식적으로 아닌 데는 한 40%, 30%가 되고 그런 쪽을 보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점, PC방 등의 실내 장소 흡연실 설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요새 초등학생 이런 애들도 많이 가니까 그런 애들도
앉아 있다 보면 오거든요, 냄새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설치를 해야죠. 음식점이나 PC방 등의 이제 흡연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흡연을 따로 할 수 있게끔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아무래도 피해를 안 주니까 좋죠. 음식점이나 PC방에 왜 실내 장소에 금연 구역이 이제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C방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예. 음식점 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안에서 그냥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피우면은 억지로 이게 그 가게 매장 주인들이 나가라고거나 뭐 중지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가능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좋게 생각되진 않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 즐겁자고 여러 사람 피해를 보잖아요. 예, 안 피운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냄새 나고 이러는 것도. 네. 길거리에서도 왜 담배 연기 맡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예, 앞에서 피우고 걸어가는데 앞에서 막 담배기 푹 날라오면 되게 기분 나쁘죠. 네. 저도 너무 싫어하는데. 음식점이나 PC방 내에서도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예, 뭐 여러 사람이 아무래도 아무리 흡연 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는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외부적인 장소에다가 만들어야지 그거를 뭐 식당이나 어떤 PC방이나 이런 곳에 흡연 장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내 장소, 음식점이나 이런 데 금연실을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금연실도 설치 안 하는 게 아예 없어야 돼. 그게 다 배요. 옆으로 다 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담배를 진짜 안 피웠으면 좋겠고 금연 빌딩을 만들어야 돼. 예? 빌딩 안에서 한쪽에서 피우면 그게 전체에 퍼져. 한 예로 아파트에서도 자기 집에서만 피운 것 같지만 그 냄새가 우위로 번져가지고 전체 그런 것들 좀. 음식점이나 이런 실내 장소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잘한 거지 그게 그 안 태우는 데 가서 그런데 금연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지. 음식점 여럿이 있는데 그 태우고 지금 안 태우는 사람이 많잖아. 이게 태우면 좀 나쁘지. 전문 사람들이 태우면 흡연 장소가 있잖아. 태우는 데가 또 그런 데가 태우면 괜찮지 그냥. 실내 그런데 그럼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예, 그렇죠. 그렇지. 예. 실내 장소, 음식점 같은 곳에 흡연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줘야지 될 거야. 나는 왜냐하면 나와서 그냥 아무데나 피고 버리느니 차라리 그 식당 같은 데서 흡연실을 맹길어 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피는 게 낫지. 그러면 이 댕기는 우리 도보로 댕기든가 이런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식당에서 흡연실을 맹길어 주는 게 좋다고. 네, PC방이나 음식점 등의 실내 흡연석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봤는데요. 흡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 흡연실이 왜 필요하냐, 피고 싶으면 나가서 피지,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좀 이 음식점 자체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흡연하시는 분들도 좀 반대를 많이 하시구나, 뭐 그런 걸 느꼈고, 비흡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실내 흡연실이 왜 필요하냐, 뭐 그런 쪽에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내 흡연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뭐 좋다 나쁘다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실내 흡연실이 물론 저도 이제 금연을 한 입장에서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흡연자분들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설치를 하는 쪽에 찬성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또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 영업 부분도 사실은 우리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음식점 같은 경우는 흡연자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싶어도 금연 구역인 걸 알고 그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PC방 내부에 이미 그 유리관으로 이렇게 막을 해서 흡연실을 설치해 놓은 것을 또 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PC방에 그 놀러 가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시면서 흡연을 하시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 간접 흡연 피해로 그 연기를 맞으면 이제 눈이 매콤하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PC방을 가니까 흡연자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렇게 돌아가 보니 안쪽에 흡연 구역을 따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흡연자 그리고 비흡연자 손님분들을 모두 받는구나라는 전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영업 쪽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비흡연자분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그 실내에 그런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다만 그 실내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만큼 이런 화재 관련 안전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흡연을 하면서 모여서 흡연을 하게 되니까 정말 또 그냥 뭐 이 잿더리나 이런 곳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또 종이컵 이런 데다가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전에 정말 그 PC방이나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사실 화재가 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 사실 불이 날 수 있는 게 그거죠. 담배를 피다가 물론 뭐 가스 폭발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혜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좀 실내에서 좀 안 폈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불편해하시고 그런 모습을 또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술집을 갔는데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부스인데 이제 흡연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한두 명만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나오는데 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담배를 피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측은해 보였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밖에서 나가서 귀찮게 안 피고 안에서 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정식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사실 좀 위생적으로나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사이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부스를 좀 마련을 해서 또 술 마시면 또 담배가 또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부스가 있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제 두 분께서는 실내 흡연실을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80대 남성분께서 한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해외 여행 중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문가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봤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래서 이제 안쪽보다는 이제 이 바깥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받더라라고 하는 걸 보고 참 부끄러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가끔씩 이 식당이나 음식 술집에 그런 흡연 부스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제 측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 자체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왜 저런 데서 담배를 피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흡연 부스라고 하는 걸 이제 설치를 하면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기가 너무 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아까 이제 또 안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화재 위험성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그 아까 이제 3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30평 미만 음식점들도 이 식사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6시부터 8시까지는 금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역은 어디가 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정구역, 금연 지정구역은 어디가 좋을지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역 구역은 어디가 좋을지 지금 정책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달리 하고 싶은 것은 없고. 추가적으로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어디요? 추가적으로 뭐 이런 데는 좀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시는. 없습니다. 네. 이런 곳은 좀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돼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외적인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 설정을 이렇게 많이 해놔야 되는데 사람들 여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나오자마자 이제 보통 장거리 여행하고 나면 피고 싶잖아요. 오랫동안 버스 타고 오시면 흡연자분들이.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보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또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또 저쪽에 지금 흡연구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비흡연자분들 피해 안 가는 쪽 선에서 흡연구역을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죠. 그게 추가적으로 이런 장소는 뭐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예를 들어 지금같이 넓은 광장을 한 군데 조그맣게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놓고서 담배 필 사람들은 한 대 피긴 피하겠는데 왜? 밥 먹고 나서 담배를 많이 피잖아. 피우는데 그거 찾으려면 참 시간이 꽤 걸리고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장소는 뭐 흡연자시니까 그래도 이런 장소는 금연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을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는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공공장소는 장소지만 그래도 야외고 그리고 이런 데서 조용히 앉아서 그냥 피울 수 있는 건데 한 군데 저 사람 모아놓으니까 저게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그 미간을 해치지 사실. 비금연자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뭐 하는 거야 담배 피울 때 욕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흡연하는 사람이 이제 하여튼 제가 돼버렸어요. 기호식품으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성인이라면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경제적으로 정치적 법적으로 그걸 제재를 해버리니까 흡연자들 요즘에는 겁난다니까요.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저는 저기 가서 담배 잘 안 피워요. 이상하게 보일까봐 저 숨어서 피우지.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좀 금연 장소가 설치가 된다면 어느 곳이 좋을까요? 딱 어디라기보다는 피우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사람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에 가면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간다든가 또 애들이 있는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건 좀 많이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어느 곳에서 금연 구역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공공장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게 담배는 싫은 거니까 나는. 너무 싫으시구나. 예, 너무 담배는 싫으니까. 왜 싫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집을 이렇게 새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갔는데 하도 담배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쩔었어. 어디가? 담배 연기 그 벽이 다. 벽지가. 그래서 좀 요번에 아버님이 피셔가지고요. 아버님도 피우고 아들도 피우고 다 피우지 뭐. 그래서요? 그래서 싫고 담배는 하여간 여하간 안 좋아. 몸에 좋지도 않고. 그거는 누구 말 때나 그 피우는 사람은 바보야. 그 왜 피워? 몸에도 안 좋고 돈 들어가고 하는데 왜 피우냐고. 또 가족들도 다 싫어할 텐데. 벽지를 새로 바꾸셨어요? 벽지를 새로 바꾸셨어요? 바꾸나 마나 그거 그냥
요새 그냥 수리하느라고 내가 병이 났다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곳이 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좋을까요? 뭐 장사하는 분들은 나용할지 몰라도 상가 쪽 같은 데는 뭐 완전 금연을 해야지 그것도. 근데 뭐 그건 또 장사들 영업을 하기 때문에 또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이 이제 지정이 된다면 어떤 데가 좋을까요? 글쎄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전부가 금연구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갑자기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 지정구역으로 또 어디가 이렇게 또 되면 좋을까요? 금연구역은 사실 그 가정이나 인석집에 할 데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할 데가 없는데 국가에서 좀 강력하게 나오면은 좀 할 수 있는데 지하 같은데 사람이 없는데 그런 구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막 보면은 한쪽에 막 이래고 또 배 끝에 길가에다가 만들려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흡연실이 설치됐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뭐 지금 서서히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건물에서도 양쪽 끝이나 위쪽이나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 가운데 통로에 만들어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자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정 구역이 설치를 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설치한 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새도 피잖아요, 애들이. 네. 어른들이 피니까 그거를 확실히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늘리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어느 구역에 금연을 지정해 놓은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거의 다 요즘 저런 데 가면은 전부 금연구역이 많이 돼 있던데,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금연 지정 구역이 뭐 어디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내가 안 핀다고 다른 사람도 다 안 피라는 법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 피해가 안 가는 장소를 지정해서 해주면 좋겠죠.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데는 좀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시는 데가 있을지.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금연이 어느 정도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완전히 금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곳은 좀 추가로 금연 장소로 지정돼야 되지 않나 하시는 데가 뭐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광장, 길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이건 정말 안 해야 돼. 이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길에 다니면서 피는 거. 어떤 뭐 요즘 버스를 타면 방송에 뭐라고 그러지 그거 뭐 이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안 피해야 돼. 난 이건 정말 안 피해야 돼요.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병 걸려서 병원에다 갖다 버린 거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안 돼. 근데 대신 내가 30년 전에 영국을 갔을 때 영국에서는 담배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우리 돈으로 한 갑에 돈일인데 한 15,000원 정도 해.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담배 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안 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비싸다. 그리고 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진짜 안 피해야 되고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값을 되게 올려놨으면 좋겠어. 좀 피지 말게 의식적으로
그래야지 너무 담배들 많이 피우고 그런 경우. 이런 곳은 조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있는지요? 뭐 길거리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다 있어야지. 그런 게 그냥 아무데나 태우지 말고 나오더라도 그 장소가 있는데 그거 태워야지. 당연히 그게 낫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조용한데 그런 데 해야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용한데 하다못해 이런 조용한 데다 흡연 태우게끔 해놓아야지. 그런 데다가 대합실 같은 데는 안 되고 저런 데서는 못 태워야지. 그러니까 이런 곳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다 해야 돼. 어디나 다 해야 되고 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피우는 세계 가서 피우도록 장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담배 연기를 못 맡거든. 맡으면 머리가 아파.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절대로 못 맡아. 예, 피우는 사람 옆에도 안 가니까. 이런 데는 금연 구역으로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장소가 있을까요? 그거는 많죠. 특히 어린이 공원. 우리 관내도 어린이 공원들이 많거든. 근데 거기 흡연 금지라고 써붙였는데도 그냥 피는 거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만 단속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각 금연 금지되어 있는 공원에 단속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여기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모르거든. 여기 흡연 이제 그게 택시 저기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까 담배 피다 걸리면 5만 원씩 벌고 울문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공원에서 피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봐요 나는.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정 구역에 대해서도 이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비흡연이신 분들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재대로만 하자. 뭘 또 늘리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금연 장소를 좀 줄여야 된다. 정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담배 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그런 그 말씀도 하셨어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면 정말 그 여유롭게 우리 그 학교 같은 곳에서도 캠퍼스 같은 뭐 잔디에 이렇게 뭐 누워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캠퍼스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못 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싫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비흡연 분들은 역시 늘려야 된다. 모든 길거리에서는 안 되는 걸로 뭐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광장 뭐 이런 데는 진짜 금연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흡연구역은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비흡연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양쪽 문, 그러니까 이 서부역 쪽하고 이제 이 서울역 정문 쪽하고 거기에 이제 부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스가 돼 있는데 사실 그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이니까 사람들이 서울역에 들어가면서 냄새 맡고 나오면서 냄새 맡고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흡연 하시는 분들은 흡연실을 아예 지하 같은데 지하 벙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금연 지정 구역이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한지, 뭐 어떤 구역이 뭐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반대를 하시는지. 뭐. 저는 이미 그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일부 인터뷰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도 실제 흡연되는 곳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내 캠퍼스는 이제 금연구역이었지만 실제로 그 뭐 도서관이나 공부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학우들이 이렇게 뭐 길을 걷다가 흡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사실을 사실 같은 대학생들끼리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또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볼다 할지라도 또 본인이 간접 흡연 피해 사례를 입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분들께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다른 데서 피워주세요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간접 금연 구역에서조차 간접 흡연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게끔 하자. 아니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게 좀 눈에 잘 띄도록 뭐 그런 걸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남의 테란로인가요? 그 대로 강남대로 이제 주변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구역인데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건널목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건널목에서 담배 피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워낙 그 금연 구역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공원 앞에서 그러니까 흡연을 할 시기에 공원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곳은 그러니까 흡연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피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공원 입구 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금연 구역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방금 인터뷰 내용처럼 이런 금연 구역을 크게 표시해야지 실제로 그 금연 구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도 너무나 조그맣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피시는 분들도 일부러 피신다기보다는 이제 금연 구역인지 모르고 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디가 금연 구역인지 양재하 아나운서는 혹시 이 금연 지정 구역이 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사실 제가 뭐 흡연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금연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담배를 필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 제 의사를 물어보잖아요. 담배 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뭐 펴? 이러면 제 의사와 좀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길거리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담배 연기를 이렇게 뿜으시면 정말 불쾌하고 아 이게 다 금지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40대 주부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단속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잖아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고작 2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실태에 맞게 좀 잘 고쳐서 좀 모든 사람들이 금연구역을 알고 잘 지킬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단속을 하시는지는 아세요? 고속터미널 쪽으로 이제 인터뷰를 나갔는데 어느 봉사하시는 할아버님께서 그 담배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시 소속인 것 같았는데 아마 그 어르신들 위주로 실버 분들에게 직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뭐 우리가 아는 뭐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단속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좀 아이가 많은 곳 그곳에서는 정말 금연 구역으로 좀 더 지정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이 아이하고 같이 음식점에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계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렇게 부모로서 이게 아이에게 얼마나 이 간접 흡연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번은 정말 큰 싸움이 될 뻔했는데
이 요즘에 왜 맛집이라고 해서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찾아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먹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뭐 구워서, 저는 주로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구워서 먹고 있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젊으신 분들 네 분이서 술도 좀 많이 드셨고 이쪽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격분한 건 그 옆에 갓난아기가 있었거든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맛집이니까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이렇게 먹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옆에 아이가 있는데 좀 담배를 나가서 태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좀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정말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좋게 이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좋게 끝나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 아이를 뭐 자기들이 못 봤다. 아이가 있었으면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연 지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흡연구역도 저는 금연이라고, 순간적인 금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금연 뭐 지정구역으로,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이제 금연 지정구역이죠. 아이가 가는 곳은. 네, 길거리 보면 담배를 이렇게 피시다가 딱 놔두면 이 손 부분이 딱 아이들이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또 흡연자가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뭐 그런 사실 뭐 어른들 간의 간접 흡연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그 말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이 금연 지정 구역, 아이가 있는 곳은 무조건 금연.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그 의견을 나눠 봤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연구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단속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흡연 인구의 어떤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제가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가 뭐 증가하고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뭐 그런 쪽에 이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무관님에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흡연자의 실태인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 약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흡연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자의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성인 흡연율은 한 25%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성, 여성으로 나눠 볼 때는 남성 같은 경우에 한 43.6%가 됩니다. 수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OECD 국가의 남성 평균 흡연율을 한 25.6%로 볼 때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돼서 OECD 국가 중에 또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요. 예, 2008년 울산의대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명토코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한 6%에서 7%라고 여성 흡연율을 답했지만 이 소변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 2배 이상 과소 측정된 게 아닌가, 사실 한 14% 정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과 남성 흡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청소년 흡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정체 추세이긴 하지만 10%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10% 중반이 나오고 있고 또
일반 계고와 특성화 계고의 흡연율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흡연율이 정말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저희들도 처음 아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금연구역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내하고 실외 이제 금연 지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이 금연구역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고 또 누가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열거되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네. 금연구역은 우선 완전 실내 금연구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에 한 26개 시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26개 시설을 보시면 청사, 공공건물, 그다음 네. 어린이집, 학교, 네. 그다음에 잘 아시고 계시는 PC방, 네. 그다음 일반 음식점 등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이렇게 계속 열거식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 모든 실내에 있어 완벽한 금연은 아니고요. 네. 특히 재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 우리가 말하는 식당, 호프집, 커피숍, 대가정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부터 금연이었고요. 네. 올해부터는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 음식점들이 금연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네. 모든 식당, 커피숍, 대가점, 호프집이 모두 금연구역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직 그렇군요. 이제 예. 올해 저희가 이 WHO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사유 작업장이나 회사에서 전면 금연이 아닌 것이 약간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실외 금연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금연구역들은 모두 실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실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실내 금연에 관해서만 열거하고 있고 네. 실외 금연은 네. 지자체의 조례로 네.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네. 특색의 시도 특성에 맞게 이 지방에서 조례로 네. 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 강남대로 같은 네, 네. 서울시 조례로 지정해서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단속 권한은 시도와 시군구에 있습니다. 네. 시도와 시군구에서 단속을 하시고 주로 이제 보건소 쪽에서 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워낙 많은 이 실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PC방이나 식당들이 대부분 금연구역이다 보니 네. 단속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 일정은 모자라는 실정이어서요. 네. 올해 7월 29일부터는 금연지도원 제도라고 하여서 네. 시도에서 네. 그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금연지도원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공무원과 함께 또는 단독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조금 더 네. 금연구역이 우리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단속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정말 자세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요? 예, 금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국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건소를 찾아가서 금연 대상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금연 클리닉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그다음에 뭐 금연 보조제 등을 통해서 금연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또 이 틱톡
그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네. 국립암센터의 온라인 상담이나 네. 금연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 등록을 하시면 네. 직접 전화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네. 상담을 제공해서 금연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가 금연에 있어서는 보조제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수단이지만 이 정서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전화를 통해서 동기를 북돋드리고 또한 조언해드리고 계속적으로 이 의지를 북돋아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금연 상담전화, 그다음 보건소의 클리닉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신규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청과 함께 학교 흡연 예방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각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래 집단을 구성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담배 폐해를 배우기도 하고 네. 또 금연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뭐 의지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 흡연하지 않도록 네. 같이 우리는 뭐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년 내내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담배를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담배를 새로 시작하지 않도록 군과 의경 대상으로 금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경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신규 배치 받을 때 이제 교육장에서 흡연과 관련된 이제 금연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군인의 경우 금연 소대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부대 자체에서 금연 클리닉을 하기도 하고 네네. 또한 자체 클리닉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제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병병들이 조금 더 금연하기 쉽도록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사무관님? 예. 예. 정말 우리 정부에서 다양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금연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사무관님 혹시 저희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금연 정책, 금연 보조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걸 위해서 혹시 연락 가능한 그런 전화번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금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우선 보건소를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네. 전화를 주셔서 미리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시고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네네. 이게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금연 상담 전화 네. 1544에 9030번을 이용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유미 사무관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미 사무관님의 아주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흡연자 실태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제일 많다. 이게 참 충격적으로 와닿는. 또 담배값은 제일 저렴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정말 새삼스럽게 우리가 좀 금연 정책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흡연율도 실제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6%에서 7%지만 실제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10% 중반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들이 정말 어른들이 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제 청소년들이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은 누가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으셨죠. 예. 그래서 단속하는 그 인력이 작기 때문에 이제 아까 누구라고 했죠? 보건소 쪽. 예, 보건소 쪽에서 이제 단속은 하는데
이제 충원을 해서 그 아까 김현태 기자가 이야기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셨던 그분들처럼 이제 이 흡연 금지 구역에서 이제 그 흡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그 단속원들을 이제 이번 이 올 가을부터 또 충원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금연 지정 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내는 국가에서 이제 WHO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26군데 그런 장소로 이 금연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실외는 의외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걸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연 보조 정책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까 그 전화번호 나왔었죠. 예, 지금 여기 자막에 부탁드립니다. 그 전화번호 그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김현태 기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분의 설명도 들었고 시민들의 이 흡연과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뭐 듣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흡연자분들은 흡연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또 비흡연자분들은 비흡연자로서의 그 간접 흡연 같은 것에 대한 고충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흡연자분들 그리고 비흡연자분들의 그런 서로 간의 고충은 이런 흡연실 지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판결, 뭐 재미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최근 나온 판결이 그 암으로 사망한 담배 폐암으로 사망한 가족 환자들이 그 모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대법원의 판결은 그 담배로 인해 폐암이 걸렸다고 확증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한 점을 보면 역시나 물론 담배가 분명히 폐암과 관련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흡연자분들 스스로도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각종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활용해서라도 금연의 길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지아 아나운서 또 오늘 어떤 저희 친오빠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좀 잘 받았어요. 굉장히 몸이 상한 그 인체를 보면서 폐암을 걸린 사람의 그 폐를 보면서 충격을 먹고 그 이후로 담배에 입도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호기심에 참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또 20대 또 초중반에는 또 군대에서도 많이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옆에서의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만 잘 받는다면 담배를 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 암으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20%라고 해요. 사망 인구에. 그런 것처럼 암과 또 연계되는 만큼 꼭 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수님도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코멘트는 편집해 주시고요. 정말 그 아까도 우리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청소년들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항상 문제는 그거였죠. 많이는 있는데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장소, 특히 이제 보건소 그리고 이제 이 보건소로 직접 가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전화번호 그쪽으로 꼭 연락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죠. 흡연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던진 것입니다. 성소 여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금연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여론의 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